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뉴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3월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준비한 뉴스 같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갖고 온 기사는요.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기업별 채용 관련 Q&A 해서 합동 채용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KT, 롯데백화점, 포스코, 그리고 롯데마트 이렇게 4개 회사가 이 열었다는 기사가 좀 이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열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부민 캠퍼스에서 열렸다는 거 보니까 동아대학교에서 열린 것 같아요. 아마 부산 지역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갔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뭐 여기 이런 채용 설명회 가시면은요. 사실 그렇게 뭐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어온다거나 아니면 나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이 취업 팁을 얻어온거나 이러진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가시면요. 일단 그 사람들의 열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경쟁자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돼요. 막 열심히 적고 뭔가 들으려고 그러고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옆에서 엿들어 보면 내가 모르는 내용을 막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정말 아주 좋거든요. 사실 요즘 다 이 스마트폰을 쓰고 이렇게 조금씩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좀 익숙한 세대인데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고 얘기를 듣고 또 가보면 실제로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요. 뭐 이거저거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면요 정말 여기 가고 싶은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뭐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게 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이런 데 꼭 가셔서 한번 좀 현장 분위기 느껴보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대답해 주는 게 대부분 큰 팁이라기보다는 누구나 아는 내용 수준에서 보통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롯데마트는 영어 1호 능통자 우대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을 원하냐? 뻔하죠. 회화 수준 평가한다. 원어민 수준의 뭐 비즈니스에 가는 사람만 신청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업무상 큰 지장 없는 정도 수준이면 된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뭐 PT 면접에서 무엇을 보는가? 당연히 지원자의 관심, 창의성, 평가 없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서 물어봤을 때는요. 자격증 있으면 좋습니까? 당연히 있으면 좋다 얘기해요. 그래서 뭐 큰 이렇게 팁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기대를 높이지 말고 가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구직자들 AI 평가 채용 찬반 의견 팽팽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에이브릴 뭐 마이다스 IT에서 나오는 AI 그 채용 솔루션에 대해서 몇 번 소개를 좀 했었죠. 근데 이러한 채용 솔루션 보면은 이제 뭐 그 자기소개서를 검증하거나 이런 지원 자격에 대한 이 내용들을 놓고 좀 검증하는 데서 많이 쓰겠다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기업에서는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써왔어요. 왜냐하면 그 성공한 사람들, 우리 회사에서 이 하이 퍼포머, 그러니까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입사 때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들어왔지를 검색해서 데이터를 내고 이와 유사한 지원자들을 뽑았을 때 생각보다 뭐 조기 퇴사 같은 것도 적고 또 기존에 지금 성과를 잘 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더라 이런 것들을 보통 기업들이 HR 관련된 부서에서 항상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사람이 데이터를 가지고 운용했다면 이제 이거를 AI의 힘을 빌려가지고 평가 시스템에 도입을 해서 시간도 좀 빠르게 하고 좀 더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를 한번 인크루트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걸 아마 기사로 쓴 건데 인공지능 채용 찬성이 50.9% 반대 49.1 뭐 팽팽해요 보니까. 그리고 응답자 61.3%는 인공지능 채용이 앞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에 AI가 들어온다는 게 AI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이 인공지능이 나를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존에 쌓여있던 채용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을 뽑겠구나. 그거를 좀 더 예전보다 더 정교하게 이 잣대를 들이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AI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드린 거 정도 참고하시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 기사는 아이뉴스 24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취업 성공 패키지의 공통점에서 몇 가지를 좀 찝어내는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은 뭐 중소기업 근속기간이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실효성이나 미스매치 이런 것도 어떻게 앞으로 할 거냐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중소기업 청년 정책, 청년 지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내용들을 좀 가지고 뭐 이런 청년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결국은 이거예요. 뭐 돈을 더 준다는 건 알겠는데 중소기업에서 어떤 나의 미래가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퀘스천에 답을 안 했어요. 제가 전에도 그 이 기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 보통 스펙이 낮으니까 중소기업을 가라라는 논리가 정말 안 맞거든요. 스펙이 낮다고 왜 대기업 안 뭐 쓰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준비해온 역량이 맞아가지고 또 합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그냥 막 무조건 가라라고 밀어붙이는 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런 HR 쪽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이 사람들의 경력 개발이라던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장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사실 인색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고 지금 불만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고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못 가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뭐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냥 지원해 줄 테니까 가라.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거는 저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이거를 여태까지 담당해 왔던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와요. 뭐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거를 좀 보면은 뭐 조금 소정의 돈을 받으면서 뭐 커리큘럼대로 한 다음에 언뜻 보기엔 좋아 보였지만 막상 가보니 다 그렇죠. 단순 기능, 기술, 기능. 그러니까 여기 가면요. 기능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지 국가에서 무슨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못 쓰겠어요. 면접이 정말 내가 막혔어요. 내가 지금 취업을 하는데 잘 어떤 그 내 분석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커리큘럼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직업 교육 받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상담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여기 보면 나와요. 계속해서 눈 낮춰라, 눈 낮춰라. 왜? 자신들이 추천해주는 회사가 눈높이가 낮기 때문에 낮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보면 대부분 뭐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이 친구들 해보면요.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막 들어가는 친구들 막 혼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거 얘기하지만 중간에 누군가가 가져가요 항상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조금 뭐 보시면은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연결되는 기사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르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모음으로 갖고 와봤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사설내 이거 동아일보에서 나온 건데 뭐 5년 만에 뭐 5년 만에 최고 중소기업 이직률 해서 보조금만은 해결 안 돼. 그래서 근데 정부는 중소 가라는데 이직률을 껑충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들 중소기업 정말 많이 관둬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정도 회사는 다음에 정말 내가 취업에 코너에 몰렸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또 나가요. 그리고 보통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물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가 당장 돈을 벌어오지 않아도 뭐 내 동생이 뭐 어디 수도 가서 물 먹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지금 투자를 해서라도 좋은 직장을 갖겠다라고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밑에 중소 떠나는 이유 20년 다녔더니 대기업과 연봉 차이가 3,900만 원. 네. 여러분들 3,900만 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에서 쭉 일을 했는데 뭐 20대 초반에 들어가서 40대 중반이 됐어요. 40대 중반이면요. 아이들도 있고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거든요. 이때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들하고 돈 차이가 이 정도 나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중소기업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빈자리 뭐 빈 일자리 연봉도 모르면서 가란 정부 연봉 때문 아니다. 뭐 장시간 노동의 미래도 불안한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이 쭉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와서 서로 우리가 토론을 하고 공론화하고 문제점을 찾고 이런 부분에 좀 투자를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지원책들 보면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뭐 커리어 코칭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성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하는 거는요, 뭐 본인들이 어떤 기준을 평가할 수도 없고 또 그거를 수행하는 코치들이 어떤 자격도 뭐 사실 정해진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못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옛날에 2010년에 그 취업 컨설팅 대전이란 거를 고용노동부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서울 고용센터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했었는데 당시에 모였던 분들 정말 국내 최고의 코치들 모여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하면서 그 상을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참여했던 친구들도 열심히 했었고 그 이 취업 준비생들이요. 그때 저도 학생들 맡아가지고 꽤 여러 명 취업을 시키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단발성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무슨 정부에서 하는 박람회 할 때 무조건 그런 컨설팅 프로그램을 넣긴 했는데 전부 뭐 일회용으로 끝났던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면세점의 꽃 MD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은 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런 직무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요. 일단은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 이 기업들이요. 직무 관련된 것들을 이런 그
이 신문이라던가 아니면 경제 주간지 같은 데 많이 오픈을 해요. 왜냐면 자사 홈페이지에 이런 그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물론 올려놓지만 이런 걸 읽고 해당 직무를 이해한 사람들이 또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네 회사 이름이 있으면 여기 한번 넣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MD를 이야기를 하면서 롯데 면세점 뭐 이쪽에서 좀 이 기사를 좀 다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MD랑 머천다이징하면 뭔가 되게 멋져 보이죠. 상품 기획자. 뭐 이렇게 특히 이 어떤 대학에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경영이나 인문 계열 친구들 모아둔 데 가면 많은 친구들이 MD를 가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물어봐요. MD랑 영업직의 차이가 뭐니? 그러면 차이점 몰라요. 비슷해요. 하는 일. 되게 비슷한데 매출의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에 따라서 MD와 일반 영업직이 구분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케찹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 마트에 우리 자사에 케찹이 얼마큼 팔리고 있고 경쟁사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고 매출이 얼마큼 늘었고 또 거기에 수금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영업 관리지. 케찹이 안 팔린다고 그 사람이 그거 물어내고 뭐 왜 안 됐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MD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기사에 본인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협상가로서 브랜드 담당자로서 막 여기저기 요구 사항을 조율하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MD 당연히 영업직하고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MD는 영업 안 하잖아요.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은 일단 직무교육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셔라.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코트라 글로벌 일자리 금맥한다 해서 올해 800명 해외 취업 지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분의 성공 사례를 좀 올려놨어요. 예, 인물도 훤칠하시죠. 그래서 아마 얼굴도 이렇게 딱 나올 정도면 되게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소개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해외 취업 계속 강조하지만요. 좋아요. 그런데 일단 언어가 돼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데 갔을 때 크게 여러분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잖아요. 감히 현지 채용인 있어요. 현지 채용인들이랑 어떻게 일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현지 언어도 알아야 되고요. 영어 같은 건 당연히 기본입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안 되는데 국내 일자리가 없으니까 해외 나가서 영어도 배우면서 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요. 해외 나가서 절대로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자, 어떻게든 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현지에서 적응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현지에서 내가 이미 그 경력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경력 시작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떤 일자리를 어느 나라에서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여러분들 일주일에 가서 일하는 시간보다 일하지 않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 그러면 현지에서 시간 관리 어떻게 할 거고 여가는 어떻게 관리할 거고 이런 것까지 합치지다 보면요. 여러분들 상당히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문제점들 막 얘기하거든요. 외국어 능력 필수다. 국가별로 여건 다른지 사전에 확인해라. 예, 다 미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그 개발도상 국가에 더 많아요. 그리고 뭐 여기 그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목표의식 없으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것도 있는데요. 나쁜 것도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연합뉴스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직 노동자 15만 명 감소해서 최대 낙폭이다 이렇게 해갖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다른 기사에 보면은요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그 노동자들 데리고 다니는 분들을 오야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 분들이 거의 90%다 막 이런 그 기사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이런 현장직 노동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요. 여기 보면 기능, 기계 조작, 조립, 단순 노무 종사자가 줄어들었다 이런 건데요. 뭐 인구 감소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요. 보통 생산을 하고 이런 쪽에 투입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공장 자동화, 어떤 시스템의 자동화, 그리고 뭐 물류 같은 것도 자동화 이렇게 되면서요.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일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부 어떤 기계가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러한 낙폭은 계속 커질 것이고요. 현장직 쪽의 일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공대를 나온 친구들이 뭐 생산 관리나 생산 기술 분야 쪽에 취업할 때도 이런 그 실질적인 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해서 노동력은 줄어들고 거기에 뭐 기계라던가 자동화 이런 이슈가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취업을 할 때 생산과 관련된 기술 쪽에서는 이런 근로자는 줄어들지만 기술은 점점점 개발되고 이 대체되는 것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직무 선택하는 데 조금 더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기사 여기까지고요. 제가 직무 관련돼서 저번에 1편을 올렸죠. 제가 빠른 시일 내에 2편, 3편 해서 여러 직무 다루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업데이트 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과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력별로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